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잊지 마시고 먼저 꾹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자는 늘 힘이고 권력입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까지 많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어떤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일반 매매 시장의 물건을 고르는 눈높이로 경매 물건을 바라보면요, 경매 물건은 그냥 죄다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못 쓰고 뭐 거의 그런 정도죠. 그런데 물건을 고르는 관점을 조금 다른 쪽으로 돌리면요, 쓸모 있는 물건과 하자를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권리를 어떤 식으로 건드려야 해결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물건들을 보면요, 최근에는 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물건으로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74728 물건입니다. 면적은 173평 정도이고 지목은 전이에요. 감정 가격은 7,300만 원 정도이고 경매 진행 1차 가격은 5,100만 원 정도입니다. 가격을 보면서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감정 가격이 7,300만 원인데 최초 시작 가격이 5,100만 원?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물건의 감정을 평가할 때 정상적인 감정 가격은 7,300만 원 정도인데 이 물건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정상적인 감정 가격으로 경매를 진행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하자 가격을 감하고 경매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물건을 달리 생각하면 물건의 하자를 치유하면 곧바로 감정 가격 정도의 가격은 확보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하자를 치유하면 정상 감정 가격인 7,300만 원과 처음 시작가인 5,100만 원의 차이, 2,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하자가 무엇인가 하고 꼼꼼히 쳐다봤더니 바로 묘지 때문이었어요. 묘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개, 뭐 이 정도였는데 감정 가격에서 대충 2천만 원 정도가 빠졌어요. 이 정도면 처음에 시작했던 7,300만 원에서 시작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빠진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물건은 제가 꽤 눈여겨봤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취하가 돼버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냉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물건만 보다 보니까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물건은요, 신건 가격인 5,100만 원대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어야 하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1차 경매 기일에서 유찰이 되고 난 이후 물건의 조회수가 월등히 늘어나요. 이것은 경매 물건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저렴하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회수만으로도 금방 분위기를 알아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신건 가격을 놓친 것이 아쉽죠. 그때 들어갔더라면 적어도 이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이, 또 이런 감정이 자꾸 머릿속에 떠다니는 거죠.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 물건은 경매니까, 또 경매에 나온 물건이니까 쉽게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겠지? 묘지도 있는데, 그리고 당장 쓰임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경매 물건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약간의 수익이 보장된다라고만 하면 매입 가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대범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마음에 들고 가격 상승의 여지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물건을 놓칠 확률만 더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감정 가격이 7,300만 원인 물건이 신건인 5,100만 원에 시작되어 유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다음 경매 최저 가격이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때부터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예상 낙찰 가격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냥 오리무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는요, 낙찰 가격이 전회차 가격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나 불문율이 거의 없어져서 이제는 전회차 가격을 넘겨서 낙찰받는 게 저도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2차 입찰 가격을 전회차 가격인 5,100만 원을 넘겨서 5,400만 원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찰 금액을 설정하고 하루하루 조회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도로 현장을 봤을 때 그리고 임장을 나갔을 때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오버랩 되면서 더 써야 되는데 더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 잡더라고요. 임장을 갔을 때 보니까요, 바로 옆에 땅에 나무를 모조리 벌목하고 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나무도 그냥 벤 것이 아니에요. 나무 밑동을 완전히 뿌리까지 제거하고 있어서 이제는 다시는 나무를 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읽히더라고요. 밭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을 평지로 만들어 어떤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판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완벽하게 나무 하나는 제거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가격을 제가 꼼꼼히 조사해 보니까요, 나무를 벌목한 그 땅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가 되니까 경매에 나온 물건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너무나 낮게 평가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입지와 함께 보니까요. 물론 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묘지는 솔직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할 것이 못 되는 거죠. 다만 경매 정보지에 묘지가 있어서 분묘 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이렇게 비고란에 써 있었고 이 작은 창고 때문에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도 불분명 이런 식으로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대출 실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예상보다 넉넉하게 잡아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임장을 가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묘지 주인도 제가 볼 때는 금방 파악이 되고요. 어떻게 예상 수익을 얻어야 할지 출고 전략도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임장을 신건 입찰 기일 전에 제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경매니까 묘지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망설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출이 잘 실행되지 않으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인데 그냥 한심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놓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물건에 대한 관심은 현장에서 또 혹은 조회수 분위기에서 채무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입찰 당일에 이 물건은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이때부터 상황은 그냥 물 건너 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돼요. 이 물건이 어느 정도는 취하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들더라고요. 얼마 후에 문건 송달 내역에서 채권자가 경매 취하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물건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뿅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멀리 임장까지 다녀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많이 허망하죠. 마음에 들고 수익이 조금 확실시 된다면 조금 더 신건에서부터 저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